안녕하세요. 근래 들어 디즈니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고전 애니메이션의 영화화 중 하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셨을 게 틀림없는 라이온킹이 개봉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전 같았으면 아무런 감흥 없이 보러 갔겠지만 뮤지컬을 본 후로는 저도 라이온킹을 좋아하게 돼서 예고편도 안 본 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보니 장단점이 매우 뚜렷하네요. 다른 얘기는 필요 없을 테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영화의 장점이자 강점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영상미입니다. 예고편을 봤든 안 봤든 간에 시작하자마자 눈을 가득 메우는 화면을 보고 있노라면 절로 감탄을 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과장 하나 안 보태고 제 반응이 어땠었는지 말씀드리면, 이게 전부 CG라고? 에이 설마, 실사로 촬영한 장면도 있겠지. 저게 어떻게 CG야?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등등. 그 후로도 정말 욕이 나올 정도로 경이적인 영상을 보면서 몇 번이나 감탄에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같은 감독이 3년 전에 연출했던 정글북과 비교해봐도 한결 진일보에서 사자의 갈기 하나하나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픽사가 니모를 찾아서를 제작할 때 수조까지 구입해서 물고기를 관찰했다는 것처럼 라이온킹의 제작진들은 동물원에서 살았던 건지 여러 동물의 행동과 습성까지 완벽하게 재현합니다. 그렇게 놀랍도록 훌륭한 CG를 과시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장면도 간간히 있긴 하나 얼마든지 그래도 될 만큼의 엄청난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아마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건 숫제 영화가 아니라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다고 착각해도 이상할 게 없지만, 바로 그게 라이온킹이 가진 최대의 결점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이 영화는 마치 우리와 90% 이상 닮은 로봇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을 안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만약에 수지와 똑같이 생긴 로봇이 제 앞에 있더라도 전 별 감흥을 못 솔직히 잠시 동안은 미치도록 좋아하겠지만 이내 이성을 차리면 그건 그냥 로봇일 뿐이라는 걸 인지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아닌 로봇에게는 감정이란 게 없기 때문이고, SF 영화에서는 그런 감정의 부재를 표정으로 전달합니다. 대다수의 로봇은 표정의 변화가 없어서 사람이랑 확연하게 구별되죠. 라이온킹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무시무시한 CG를 자랑하는 덕분에 잠시 황홀경에 빠지지만 머지않아 뭔가가 빠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특히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이라면 자연스레 느낄 수밖에 없으실 텐데, 그건 바로 모든 캐릭터의 감정입니다. 방금 예로 들었다시피 SF 영화에 등장하는 로봇처럼 라이온킹의 캐릭터들에게도 표정이란 게 없다시피 합니다. 포토리얼리즘에 기반해 다큐멘터리를 방불케 하는 극사실주의를 표방한 건지 실제 동물들처럼 표정의 변화란 걸 보기 어렵고, 따라서 모든 캐릭터들의 감정이 전혀 전달되지 않습니다. 세스 러곤과 빌리 아이크너의 목소리 연기 덕분에 가장 생동감 있는 캐릭터들이 된 티몬과 푸바조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한 건지는 10분 이해하지만 정글북만 하더라도 분명 동물들에게서 표정의 변화와 더불어 감정이 전해졌던 걸 고려하면 라이온킹은 제작진의 판단에 착오가 있었던 걸로 봐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라이온킹의 애니메이션과 뮤지컬이 다르듯이 영화도 차별화를 주려고 선택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걸 누락시켰다는 게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의 관객들이 라이온킹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비극에서 출발할지언정 밝고 흥겹게 전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대부분 라이온킹을 어렸을 때 처음 봤을 텐데 그 나이에 누가 생명의 순환이니 셰익스피어니 하는 걸 알고 좋아했겠어요. 일단은 재밌어야 하는 거고, 애니메이션은 그 재미를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노래와 더불어 풍부한 감정의 표현으로 이뤄냈습니다. 먼저 개봉했던 알라딘이 아주 적절한 예를 보여주면서 대단한 성공을 거뒀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으나, 라이온킹은 그걸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니 이건 패착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라이온킹 뮤지컬이 내한 공연을 하기 전에 관계자분과 인터뷰하는 자리에서는 뮤지컬이 그토록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 원작 자체가 비록 주인공은 동물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인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하더군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영화는 인간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인간미를 싸그리 지워버린 셈이고, 그러다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한 다큐멘터리에 성우가 재치있게 더빙한 것 같은 느낌마저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연기 잘하는 배우들의 목소리 연기가 영화 속 캐릭터들과 따로 노는데, 유감스럽게도 대표적인 예가 날라를 연기한 비욘세입니다. 라이온킹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목소리 연기가 감독의 연출에 맞춰진 탓인지 무표정한 동물들의 얼굴에 걸맞게 감정의 진폭이 아주 적고 딱딱합니다. 자연스레 애니메이션과 비교하면 그나마 티몬과 푼바를 제외하고는 마음에 와닿는 캐릭터와 연기가 없는 와중에 비욘세는 단연코 심하게 튑니다. 일단 심바에 비해 날라의 목소리는 서로 나이대가 맞지 않는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는 데다가 그 유명한 노래인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을 부를 때는 그냥 우리가 아는 비욘세 그 자체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엄연히 연기를 해야 하는 역할이면서도 날라라는 캐릭터는 없고 비욘세만 있다는 뜻입니다. 팬이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건 명백히 미스캐스팅이고,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디즈니에서 마케팅을 목적으로 굳이 비욘세를 캐스팅한 것 같다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비욘세가 직접 불러서 새롭게 추가된 곡인 스피릿도 꼭 필요하다거나 잘 어우러진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죠. 다만 어쩌면 이 무미건조한 영화 속에서 유일하게 비욘세만 감정을 진하게 담아 연기하고 노래한 바람에 생긴 부작용일 수도 있긴 합니다. 장담할 순 없지만 알고 보면 비욘세야말로 제 몫을 해서 이질감이 생겼을 수도 있다는 거죠. 끝으로 이 영화가 최대한의 사실주의를 추구하고 있었을 거라는 방증은 다음의 세 장면만으로도 뚜렷하게 증명됩니다. 신바가 왕이 되고 싶다고 노래하는 장면은 판타지적인 감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스카가 하이에나 무리를 만나 노래하는 장면은 캐릭터의 톤을 변질시킬 수도 있다는 이유로 이게 노래인지 대사인지 모를 정도로 짧게 처리한 것 같고, 신바가 무파사의 환영을 보는 장면은 애니메이션과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연출합니다. 셋 중에서도 특히 마지막 세 번째는 감독을 비롯한 제작진의 목표가 영화보다는 다큐멘터리에 가까웠다는 걸 역력히 알 수 있게 합니다. 현실이나 실존하는 동물의 세계를 벗어나는 형태는 가급적이면 더하지 않으려고 극도로 경계한 거죠. 아울러 애니메이션과 달리 영화는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지배적이고, 그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티몬과 푼바가 일부에서는 과잉으로 비춰지게 된 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영화는 인간적인 또는 인간미가 사라진 세상을 바라보는 것만 같아서 과학이 인간을 집어삼켰을 때 벌어지게 될 광경을 보여준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여라도 현실에서 인간을 대신해 로봇이 연기하는 영화를 보게 된다면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담이지만 라이언킹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뮤지컬을 꼭 보셔야 합니다. 뮤지컬은 원작을 보존하면서도 완전히 다르고 새로운 매력으로 가득해서 누구나 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에 비하면 영화는 글쎄요. 라이언킹을 처음 접하는 분이라면 혹시 모를까 그 외에는 썩 마음에 들지 않으실 것 같네요.